자, 검찰이 수요일 날 이재명이를 기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이가 드디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쌍방울의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걸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이번에 걸지 않고 좀 더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22일 내일 수요일 대장동 위례 특혜와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기소에 확고하게 이재명이 처벌을 받으려면 김만배하고 관련한 이재명의 관계, 그리고 김만배가 어떻게 이재명의 법적 문제까지 저렇게 봐주고 대장동 사업의 핵심으로서 이재명에게 깊숙하게 신뢰를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이 넘어가고 김만배가 그걸 가지고 주도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이재명 측에 뇌물 등을 약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의 배경에 50억 클럽으로 불리어지는 법조계의 막강한 정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흔히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배경, 김만배의 배후 배경, 뒷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이재명의 지금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 FC만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대장동인데 정작 핵심인 사건에서 이재명을 거는 부분에 논리적 구조가 매우 약해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위례나 성남 FC 문제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문제는 대장동에서 정면 승부를 봐야지 대장동을 피해가면서 다른 걸로 걸려고 하다가는 그건 검찰과 윤 정권의 명분이 매우 약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50억 클럽이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로 타깃이 좁아졌다고 여기에 곽상도는 지금 무죄를 받았고 언급이 안 되는 한 사람은 최재경입니다. 그래서 박영수에 대해서는 언제적 박영수인데 우리가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그래서 박영수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르치는 방향만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요. 김만배의 시드마니 5억도 박영수가 된 거고 처음에 대장동 사업 구상도 박영수 사무실에서 했고 대장동의 화천대유 회사에도 박영수 딸이 근무했고 그리고 특별 분양도 받았고 그리고 50억 클럽과 또 이 박영수에 대한 박영수 인척 이지성이가 또 깊숙하게 돈 거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박영수는 대장동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또 김수남이가 대장동이 터지자마자 김만배와 강남 도곡동 카페에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태평양의 이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390억을 은닉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 정보 등을 제공했다. 자, 그래서 이 김수남이도 수사해야 된다. 또 권순일이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020년 7월에 판결할 때 권순일이가 그 대가로 김만배하고 사전에 모종의 약속을 했을 거고 그래서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권순일을 돈으로 갖다 발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검찰은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영장 발부에는 회의적인데 경험상 판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인 곽상도는 지금 아들이 50억을 받은 걸로 구속 기소됐고 또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지만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재경과 홍성근이는 수사 단서가 부족하다고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 최재경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최재경 전 수석을 통해서 박영수가 특검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 최재경 전 수석을 통해서 박영수가 특검이 되게 해줬다. 그래서 최재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재경이가
수원지검장을 할 때 지금 이들과 김만배와 연결이 되어서 1차로 지금 이 대장동 초기 3인방이 수사를 받을 때 그때 도와준 게 있고 김만배와 연결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영학이가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 정영학은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를 김만배로부터 소개받고 같이 골프도 쳤다. 이렇게 돼 있고 김만배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이제 정영학과 남욱이 두 번째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1차로는 2011년에 수사를 받았고 2015년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즈음에 저축은행 문제가 다시 터져서 그때 초기 대장동 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빼돌렸다고 수사를 받았는데 김만배가 최재경이 당시 수원지방법원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말을 자기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경이가 50억 클럽에서 그냥 등장한 게 아닌데 지금 최재경은 철저하게 최재경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배경 때문에 지금 수사망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행명 21이 최재경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반응을 이 유튜브 플랫폼이 보였는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50억 클럽 수사가 안 되면서 김만배라는 자의 본질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될 거예요. 김만배가 사실상 대장동 사업권을 자기가 휘어잡는데 지돈 하나도 없이 휘어잡았는데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정재창이가 10수년간 애를 써온 거를 김만배가 몇 년 만에 돈 한 푼 없이 지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도를 한 부분에 보면 2011년에 이미 틀었던 부산저축은행 관련 조사가 왜 2015년에 다시 시작되고 결국 그거를 봐주는 척 하면서 김만배가 이야기합니다. 김수남이나 이재명이가 남욱은 안 된다고 한다. 정영학이 너도 빠져 있어라.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나보고 하라 그런다. 이렇게 되면서 지분만 던져주고 김만배가 주도권을 잡았고 김만배는 그 후에도 남욱과 정영학을 수시로 조져서 돈을 내놔라고 줬죠. 그래서 사업에 입마금을 하는 부분에 필요한 돈들을 그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결국은요. 견디다 못한 정영학이가 대장동 사건이 터질 즈음 고소장을 김만배 등을 상대로 제출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터지니까 이제 정영학이가 녹취록을 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정민용이가 1억 한 7, 8천만 원 정도를 남욱으로부터 몇 년간 받았다. 남욱이가 이 자기 후배 변호사 정민용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어 놓고 유동규 밑에서 실무를 장악하게 했는데 정민용이가 성남도계공에서 팀장으로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매달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 남욱이가 자기가 다니던 그 술집 사장한테 현금으로 갖다 놓으면 정민용이가 갖다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검찰은 둘 사이에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용돈관계지 사건과 관련 없다라고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정민용이는 지금 구속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봐줄 사람들은 지금 다 빼고 그야말로 나머지 50억 클럽도 수사하는 척 하지만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에서 이재명 처벌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동에서 50억 클럽의 이재명 처벌이 제대로 안 되면서 뭘 가지고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요. 이 사건이 태산명동 스위필처럼 굴러가고 이재명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50억 클럽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만배는 아직까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이재명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털려도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또 검찰이 김만배의 돈을 샅샅이 찾아내는 척 했지만 김만배가 짱박아 놓은 돈들이 시행사업 등에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찾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 하면 결국 김만배는 앞으로 이 총선까지 한 1년만 버티면 총선 이후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버티는 거죠. 국민들이 이재명을 거의 포기해도요. 대장동 수사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이 이재명부터 여럿 있는데 거기에서 김만배도 빼고 이재명만 도려내어서 처벌한다? 김만배가 곽상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김만배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 50억 클럽을 빼고 김만배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428억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도 이번에 빠지고 기소해서 이것도 앞으로 기소에 못 넣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속으로 내가 국민이 뭐라든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